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대광고 내신 설명회 수학 담당을 맡게 된 김승아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간단한 어떻게 진행될지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부터 간단하게 드리고요. 그 다음에 2028 입시가 어떻게 한번 개편됐는지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광고 내신 기출문제들 한번 살펴보면서 2026학년도 1학기 중간고사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앞으로 내신 대비를 위해서 과연 저희가 기말고사 대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김승아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 성공 메가스터디 안에서 내신 최상위반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개정된 입시제도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개정된 입시제도가 크게 4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고요. 두 번째는 내신 5등급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정시에 내신이 반영되고 네 번째가 전공 연계성 고려한 선택 과목입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려보자면 자, 일단 가장 큰 게 수능 체계가 크게 한번 바뀌었습니다. 현재 수능은 공통과목 수원 수투의 선택과목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 한 과목을 골라서 치르는 선택형 수능에서요. 이제 2028 수능부터 내년 고3이죠. 내년 고3들부터는 문이과 공통으로 대수, 미적분 원, 그리고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으로 수능은 공통으로 치러지긴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제일 큰 특징이 미적분이랑 기하라는 심화 과목들이 사라졌는데 이게 내신에는 여전히 기하랑 미적분 2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번에 입시 기관들에서 발표를 했는데 뭐 연세대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 이과 이공 계열에서는 권장 이수 과목으로 기하와 미적분 2를 이미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하와 미적분 2를 이공계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비록 수능에선 삭제돼도 내신에서는 조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정시의 내신 반영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이게 서울대에서 2028학년 입시 전형, 대입 전형에 대해서 가장 먼저 발표를 했는데 가장 큰 게 정시에서 이제 교육과 역량 평가라는 이름으로 내신을 40%만큼 반영을 하겠다는 게 발표를 했습니다. 원래 정시라는 전형이 수능 100%로 이제 수능 점수만 가지고 들어가는 전형이었는데 이제 바뀌면서 입시가 개편되면서 정시에서도 내신을 40%만큼 반영하기로 했으므로 이제부터는 아마 그냥 내신이 잘 관리가 안 됐으면 이제 틀어서 정시로 대학을 가면 되겠다라는 전략이 잘 안 통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인데 원래 9등급제, 현재 고3들은 9등급제로 치르고 있죠. 1등급이 상위 4%까지, 2등급이 상위 11%까지, 그 다음에 3등급이 상위 21% 정도까지였다면 이게 이제 1, 2등급이 다 묶여서 1등급이 상위 10%, 그 다음에 2등급이 상위 한 33% 정도까지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아시겠지만 급간이 굉장히 넓어졌거든요. 굉장히 넓어지다 보니까 1등급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해서요. 최상위권 대학들이 내신 변별력이 굉장히 약해졌다고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외에도 비교과 같은 것들을 조금 더 잘 챙겨야 상위권 입시에 유리하실 것 같으나 근데 일단 그걸 감안해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9등급제 기준일 때 전국에서 과연 내신이 요 정도 되는 학생들이 얼마나 있을까를 이제 누적으로 나타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1.0 그러니까 전 과목 3년 내내 전 과목 1등급을 받은 학생이 전국에 0.03% 정도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오래된 자료긴 한데 그냥 참고 삼아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충 뭐 매년 비율은 비슷하게 나오니까요. 워낙 숫자가 크다 보니까. 그리고 1.1을 생각을 하면 여기는 0.18 정도, 여기 0.38%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1학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 부산에서 이제 통계를 냈는데 고교학점제가 첫 학기가 끝나고 내신 1.0이 최대 2%에 불과하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최대 2%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보시면 여기 내신 1.0에서는 거의 몇 배죠? 60배? 60배가량이 증가했습니다. 1.0은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전 과목을 다 10% 안에는 들어야 되니까. 근데 분명히 2등급 하나 정도 맞은 학생은 여기서 더 늘어났을 거고요. 2등급 2개 정도 맞은 학생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요 급간, 요 내신 평균 요 1.0까지 1.0부터 2.0 사이가요. 여기는 60배 늘어갔지만 여기는 정말 수십 배가 수백 배가 늘어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을 하시면
요번에 그래서 이제 여기는 넣지 않았지만 1학년이 끝난 시점에서 다시 통계를 냈더니 전국에 내신 1.0이 1.5% 정도 있다고 합니다. 내신 1.5%면요, 참고로 그 스카이 수시를 다 채우고 남습니다, 인원이 조금. 네. 그런 점을 감안하시면 내신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내신 5등급제 기준, 이것도 그냥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9등급제일 때 교과 전형으로 이 정도 내시면 이 정도 갈 수 있다라는 게 이제 5등급제로 바뀌면 어느 정도 갈 수 있는지를 보시는 건데, 그냥 대충 보시면 여기 2.0을 넘어가시면 서울 안쪽에는 갈 수 있는 학교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감안을 하시고, 정말 내신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가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가치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가 아니라 정말 조금만 밀려나도 너무 크게 디메리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2028 입시에서는 무조건 1등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고 2등급 최대한 적게 맞아야 되고요. 2등급까지는 그래도 어떻게든 복구가 가능한데 3등급이 하나라도 뜨면 그냥 사실상 수시는 거의 물 건너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신 그만큼 등급대가 넓어져서 1등급 확보가 쉬워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감안하셔서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1등급을 맞아야 된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바뀐 입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대광고 내신 문제들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과연 내신이 어떻게 출제됐는지,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저희가 어떻게 앞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일단 문항수부터 적어놨는데, 아이쿠, 주관식이 하나가 여기 1인데 사라졌네요. 그 주관식이 이제 이렇게 해서 다항식의 연산이 3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여기 항등식 나머지 정리 7문제, 그 다음에 인수분해가 2문제, 복소수 2문제, 2차 방정식 5문제, 2차 함수 5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보시면 이제 다항식 연산이나 인수분해 문제가 조금 덜 출제되고,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됐고요. 배점도 실제로 가장 높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대부분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파트에서 출제가 됐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난이도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살짝 어렵지 않을까 하고 우려를 했었는데 생각보다 엄청나게 평이하게 나와서 전형적인 일반고 시험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알아두시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광고 내신 특징이 그냥 뭐 90% 정도의 문항들은 그냥 기본적인 교과서 문항이나 아니면 시중에 있는 흔히 터진 문제들 위주로 출제가 된 다음에 10% 내외의 문제는 그냥 모의고사 기출 4점짜리를 살짝 변형해서 숫자만 살짝 바꿔서 출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자체적인 킬러 문항을 제작해서 내는 게 거의 없고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 있는 문제들만 열심히 학습을 하시면 어느 정도 안정된 등급을 뽑아낼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아시다시피 시험지는 이제 첫 페이지부터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조금 난이도가 높아지고, 그 다음에 서술형이 이번에 대광고에서 4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서술형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조금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실상 킬러 문항들은 이쪽에 객관식 마지막쯤에 모여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 앞부분에서부터 이제 사실상 첫 2페이지에서는 뭘 틀리면 안 되고요. 당연히 다 맞춰야 되는 거고, 3페이지, 4페이지에서 조금 집중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을 얼마나 맞추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이 갈릴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술형 문제도 당연히 어느 정도 상위 등급을 맞기 위해서는 여기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시간 확보 적당히 해서 여기 있는 거는 깔끔하게 다 맞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광고 내신 문제 이제 같이 살펴볼 건데, 아이쿠, 좀 깨졌네요. 이게 그 학생들 시험지를 받아서 캡처해서 넣다 보니까 조금 깨졌는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일단 주요 문항들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13번 문항인데요. 13번 문항 다항식 fx를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고 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식으로 나눴을 때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나머지가 어떻게 될 것인가 물어보는 문제인데, 그래서 대부분 이제 오른쪽에 있는 문항은 저희 자체 교재에 들어있는 문항들인데, 보시면 이건 완전 전형적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나머지 정리 문항인데요. 그냥 이렇게 비슷한 숫자만 조금 바뀌어서 나왔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부터가 사실상 변별력을 조금씩 갖추기 시작하는 단계라서 여기부터 시작을 해봤고요. 이거는 전형적으로 공부를 조금만 학생들은 거의 다 맞추는 문제고요. 그리고 이제 15번입니다. 15번. 요거는 이제 인수분해를 통해서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결정할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여기 보시면 이건 워낙 흔해 터진 문제인데 요거를 조금 조합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게끔 냈는데, 결국 요거 인수분해하면 여기 있는 식이랑 똑같이 나와서 요거 이등변 삼각형에 뭐 직각삼각형에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그냥 깔끔하게 계산돼서 답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난이도가 높진 않았고요. 요 문제가 이제 16번. 인수정리를 활용해서 과연 식을 세울 수 있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인데, 요거는 원래
대광고 같은 학교에서는 사실 이런 분수 형태의 식을 잘 주지 않는 편인데, 여기 좀 난이도가 높은 학교들에서 많이 내는 문제인데 이번에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여기까지는 한번 풀어보라 라고 강조를 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똑같이 비슷하게 이런 문제들 시중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한번 풀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17번 문제. 요거는 워낙 그 유명한 모의고사 기출문항인데 제가 원본을 가져오진 않았고 그냥 다른 저희 책에 들어있는 다른 문제를 가져왔는데, 워낙 좀 오래된 문제라서요. 다른 문제를 가져왔는데 어떤 2차 방정식의 한 허근에 대해서 세제곱이 순허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는데요. 요게 사실 여기서부터 약간 좀 갈리는 게, 저희 반 학생은 요 문제를 푸는데 한 1분이 안 걸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푸는 방법을, 정말 짧은 풀이가 하나 있는데 이런 전형적인 문제들에 대해서는 정말 짧은 풀이들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뭐가 나올지 대충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풀이를 아는 사람은 이거를 정말 1분 안에 끊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인데, 이게 막상 기본적인 정석대로 풀면 계산 과정이 꽤나 길어져서 2분, 3분가량 잡아먹어야 되는 문제라서요.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시간을 어떻게 하면 줄여서 잘 관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번입니다. 사실상 이 시험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였는데요. 요거가 이제 특정한 구간에서 이차함수의 저 축이 저 구간 사이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과연 최대 최소를 구할 수 있겠니? 하고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요것도 정말 전형적으로 유명한 문제거든요. 이런 상황 자체가. 근데 이것도 조금만 공부를 한 친구들은 되게 스킬틱한 풀이가 하나가 있어서 저희 반 학생은 이거 30초 만에 풀고 넘어갔습니다. 킬러 문항인데도 30초 만에 풀만한 풀이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풀이들도 좀 미리미리 학습을 해두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 대광고처럼 전형적인 문제들만 출제하면 그냥 미리 시중에 나돌아다니는 풀이 정도는 충분히 학습해서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서술형 4번입니다. 뭐 서술형 1, 2, 3번은 딱히 볼만한 문제가 없어서 서술형 4번만 가져왔는데, 이것도 되게 공포스럽게, 복소수가 공포스럽게 생겼는데 막상 저거를 유리화를 해보면 되게 간단한 형태로 변하면서 계산이 되게 간단해지는 그런 문제였는데, 이것도 다른 학교들에서는 이미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그런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대광고 내신 문제를 같이 살펴봤고요. 그냥 전체적인 총평을 한번 해드리면, 그 난이도는 되게 평이했습니다. 다른 학교들이랑 비교했을 때 그냥 전형적인 일반고 시험 수준이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정리 단원에서 출제 비율이 높았으나 변별력을 위한 고난도 문항은 모두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다 변형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던 제가 넣어놨던 문제들이 사실 다 조금 옛날 거라서 안 넣어놓긴 했는데 2010년대 중후반 정도에 나왔던 모의고사 기출문항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미리 학습해봤던 학생들에게는 굉장히 쉬운 시험이었을 것 같습니다. 예상 1등급 컷은 정확하게 아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85점은 보다는 확실히 위쪽일 것 같고요. 저는 학생들 수준에 따라서 90점대도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킬러 문항은 이 정도 시험이면 킬러 문항은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킬러 문항은 아예 없고 난이도는 평이하고,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는 모의고사 문항 변형이라서 분명히 상위권 학생들은 되게 쉽게 풀었을 것 같습니다. 일반고 시험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중간고사 끝났으니까 지나간 중간고사는 잊어버리고 기말고사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요새 내신에는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점진적으로, 여기서 중요한 건 쉬운 문제를 풀어야 된다가 아니라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빌드업을 쌓아서 점진적으로 좀 어려운 것까지 4점짜리 문제까지 좀 풀어봐야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양질의 문제를 풀어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임의로 아무거나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그냥 아무 문제나 나오지 않고요. 대부분 모의고사 기출문제를 변형하거나 수능 문제를 변형하거나 학평 문제를 변형해서 내는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당연히 질 좋은 그런 문제들을 변형한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심화 문제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됩니다. 막말로 쉬운 문제는 한 100문제 푸는데 뭐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근데 차라리 그 시간을 아껴서 좀 어려운 문제들, 심화 문제들을 좀 시간을 많이 투자해서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그래야 시험장에서 그런 문제들을 좀 쉽게 해결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문제는 꾸준히 많이 푸셔야 됩니다. 대충 저희가 좀 상위권 반이다 보니까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제가 문제를 조금 많이 주는 편인데,
솔직히 저는 그렇게 많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저희 학생들은 많다고 느끼더라고요. 대충 저는 1등급을 고정적으로 맞기 위해서는 시험 기간마다 대충 2000문제 정도는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2000문제 정도를 풀기 위해서는 그냥 단기간에 몰아쳐서 못 풉니다. 2000문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래서 그냥 시험 2달 전부터 꾸준히 문제를 풀어야 시험 기간에 맞춰서 2000문제 정도는 풀고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까지는 되게 복잡했습니다. 내신 3등급 이하면 뭐 어쩌고 좀 복합적으로 신경 써서 뭐 어쩌고 뭐 정시 준비도 해야 되고 뭐 논술 준비도 해야 되고 학생부도 관리해야 되고.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아까 보셨다시피 내신이 망하면 뒤가 없습니다. 그냥 내신이 1점대 후반만 돼도 사실 갈 대학이 되게 많이 서울 안쪽에선 사라지는데 내신이 2를 넘어간다? 오늘 저희 고2 애들한테 좀 잔소리 하다 왔는데 내신이 2를 넘어가면 사실상 인서울에서는 수시로 갈 대학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정시에도 내신이 반영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내신 1등급 많이 확보하셔야 되고요. 3등급은 최대한 성적표에서 지우셔야 됩니다. 마지노선이 2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관리를 정말 빡빡하게 하셔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제 수업 시간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저는 화요일이랑 토요일 날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수업 대상은 S만이다 보니까 기초 과정은 당연히 다 끝난 상태여야 하고요. 안정적인 1등급 및 만점을 목표로 하는 조금 잘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